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네. 미국장이 아쉽게도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대신에 우리 오늘은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럽 주식 시장이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증시는 소폭 내리기도 했지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0.4에서 0.1%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럽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열리는 아시아 시장인데 아시아 시장이 어저께 약간 혼조권이었던 걸로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추가 부양책이 과연 의회나 이런 데서 잘 스무스하게 통과돼서 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의문점이 다들 월가에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유럽 증시에서 반영됐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바이든 당선자가 정치를 취임하고 의회 지도자들과 이제 미팅을 곧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음 주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뭔가 좀 혼조권의 그런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런 뉴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뉴스는 역시 전 세계 자동차 그룹의 또 한 번의 변혁이 나타난 거죠.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2018년부터니까 횟수로 보면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딜이 완전히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까지 붙은 겁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한때 3대 자동차가 클라이슬러가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부침을 겪은 끝에 피아트 그룹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피아트 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출발 자체는 이탈리아 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FCA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거는 역시 유럽에서도 거래되고 이제 미국에서 일부 거래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푸조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들과 이제 합병 절차를 계속했었는데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이제 합병이 마무리돼 갖고 첫 거래가 붙었으면 첫 거래가 이제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위 피아트 프라이스 클럽의 그 주가를 이어받는 거지만 그 형태를 이어받는 거지만 새로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스텔란티스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볼 자체는 STLA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두 군데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랑 이탈리아는 이제 밀라노에서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거래되는데요. 첫 거래는 일단은 한 7% 정도 양쪽에서 모두 오른 채 마감됐고요. 참고적으로 뉴욕에서는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뉴욕에서 오늘 밤부터 제대로 이제 거래됩니다. 같은 심벌로 거래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계 그래서 합해졌을 때 세계 규모는 4위입니다. 그래서 520억 달러 규모 됐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47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잡혔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되는데 이제 470억 달러 하면 감이 별로 안 오시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예전에 보면 이제 뭐 도요타랑 비교했는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고요.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800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한 20분의 1의 규모. 아주 조그만 회사죠. 규모로 보면. 테슬라의 20분의 1 아주 조그만한 회사네요. 네. 생산 대수나 판매 대수 훨씬 많은데 금액으로 보면 뭐 20분밖에 안 되는 아주 애기 같은 회사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와 합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회사까지 함께 하게 된 스텔란티스의 앞으로 날개를 딛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그런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GM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기차 개발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GM이 지난주 초부터 해서 한 2, 3일 반짝 올랐거든요. 네. 그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에 대한 특히 전기차 밴이죠. 전기차 밴 여러분 화면 영상 많이 보시면 계시겠고 거기다가 이제 에어택시라 그러잖아요. 플라잉 택시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물론 뭐 시연은 다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생산이나 이런 거 아직 멀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제 차세대의 자동차에 변모하는 모습을 GM을 보여준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3개월 보면 이제 물론 현대차도 엄청 올랐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참고적으로 전 세계 지수가요 11.8%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많이 올라갔지만 8.2%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GM이 지난주에 바짝 올라가면서 49.4%가 올라갔고요. 현대차는 45.6%가 올라갔습니다.
포드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32% 올라갔고 도요타 폭스바겐인데 제가 그림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보시면 좀 더 아주 극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바짝 오르다가 지난주 약간 쉬었고요. GM이 워낙 지난주에 올라면서 저 정도 그림인데요. 그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전기차도 있고 다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시장 대비 미국 대비 자동차주가 강한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는 건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것이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라면이 있는 거예요. 라면. 네. 라면. 우리나라는 라면이고 미국 같으면 P&G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선택적으로 사는 걸 임의소비지라고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작년에는 초반에 이게 재미없었거든요. 그 작년 하반기 탁 올라가는 거, 특히 3, 4개월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소위 이제는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죠. 이코노미의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랑 똑같이 이해하셔도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강한 추세에서 약간의 재료가 현대차는 당연히 애플 때문에 많이 더 올라갔고요. GM은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포드는 뭐 있겠냐는 거죠. 포드는 사실 없거든요. 포드 그냥 한마디로 보면 저는 다코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싼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봤자 $10 될까 말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10 또 떨어졌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전기차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면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거다. 라면? 네, 라면은 누구나 사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덤이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먹는 거,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데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자동차 어려우면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딱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찾고 자동차 살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네, 어쨌든 자동차 주가 경기 민감주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3개월이 아니고 오히려 이 최근 한 2달, 한 달 새 정말 많이 크게 회복하는 네네. 흐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증시는 고평가 논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새해가 되고 나서 우리 시장은 강했지만 한국 국내 증시는 네네. 굉장히 강한 반면에 미국 증시는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단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의 지금 이슈가 딱 두 개가 아주 극명하게 네.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경기 진짜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아직 인플레이션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전히 그냥 꿈을 많이 꾸는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보고 이제 뭐 좋아진다는 것도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지금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게 있잖아. 공매도의 재개끼인데 네.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지만 미국은 공매도가 이미 다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슈거리가 아예 안 되는데요. 여하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부담이죠.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이 블랙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국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시장에 대한 장기적으로 좋지만 약간의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 목금 정도에서는 이틀 동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빠른 반등세가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천만 다행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과거 이제 금리에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오를 수도 있고 3년 내내 그런 추세적으로 오를 수도 있던 건데 제가 노란 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1993년부터 10월 달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한 25년 전이죠. 그때는 1년 동안에 금리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2.8%포인트는 올라갔거든요. 그때 S&P 500이 그 같은 시간에 1% 정도 내려간 거 사실이 되겠는데요. 나머지요. 1980년이나 2003년에 보더라도 16개월 그리고 36개월 동안 금리가 꾸준하게 기준금리도 올려놨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노란색 연준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그때 보면 S&P 500이 같은 16개월 동안 오히려 34% 올라갔고요. 2003년부터 6년까지도 36개월 동안 금리는 올라갔지만 S&P 500도 안 오른 건 아니란 말이죠. 9%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시기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덜컹덜컹 거리는 건 있겠지만 저 흐름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많은 우려와의 목소리와 달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 꼭 좀 한번 기억하시라고 의미해서 과거 데이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서 조금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증시는 뭐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같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말씀이시죠?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갔네, 큰일 난다면서 팔리는 사람도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을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을 하려면 주식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분석이라는 거 필요 없죠. 예, 그냥 그냥 도박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긴 흐름 모습은 그런 추세를 보면 금리가 왜 올라가냐고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너무 생각하시면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죠. 네. 오히려 금리를 물론 신경은 써야겠지만 이 증시와는 크게 연관을 지어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고 이제 이번 주도 상당히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초반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미 알게모리가 26개 정도 기업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P 500 기업 중에서 불과 이제 5%밖에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실적 아무리 적게 했더라도 96%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이익의 전망을 부합시키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을 맞춘 것이 80%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그림 보시면 S&P 500에 대한 결국 주당 이익이 되겠는데요. 꾸준하게 지금 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치가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 안 하는 기업도 있고요.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에 보면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의 전체 숫자가 유례 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까지는 뭔가 기업들이 위축된 거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속 봤던 사람이 앞으로 이제 6개월 앞으로 1년 보면 조금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선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이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제 섹터별로 좀 찾아본 것이 그 다행 그림인데요. 그러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냐는 것인데요. 과거 오른쪽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과거 5년 동안의 비주율입니다. 비율. 과거 5년 동안에는 저 정도 낮게 이익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약하게 봤는데 평균 가이던스. 네, 과거 5년의 평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진하게 나오는 초록색은 이번에 나오는 긍정적 가이던스인데요. 딱 보시면 기술 섹터라든가요. 그리고 산업재, 임의소비재, 소재 섹터 등이 긍정적 가이던스가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들 쪽이 생각보다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거 다 기업들은 좀 장밋빛으로 워낙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단점을 쓰는데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예, 미국이나 그 서유럽이나 이런 쪽은 절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그들의 네.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그렇게 갈리는 거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 인포테크나 산업재, 그다음에 임의소비재 쪽이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 1분기, 지난 4분기에서 1분기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자, 전체적인 전망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가 되겠는데요. 금년 전체를 보면 섹터별로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앞서까지는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 되겠고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1분기에 생각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쪽이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 계속 말씀드렸죠. 자동차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3년 이상 쓰는 물건을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보면 임의소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소비재.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돈이 워낙 많아요. 그래갖고 자동차를 6개월마다 바꾸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임의 소비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규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금융, 소재, 헬스케어, IT 쪽이 이익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말씀드린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쪽으로 쫓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 좋게 보고 나쁘게 보냐는 거가 지난주보다 1% 정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69대 3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 100개가 있으면 70개는 일점망을 상향시키고 나쁘게 보는 것을 낮춘 것이 한 30%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걸 보면 그럼 섹터 중에서 어느 쪽에 대한 전망이 계속 더 상향하느냐. 똑같습니다. 임의소비재, 금융, IT, 그리고 소재 이런 쪽이 이익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를 같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하던데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 중복되는 것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론을 보면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임의소비재, IT. 그러니까 11개 섹터가 있고 다 좋지만 이 중에서 이런 서너 개 섹터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 이런 얘기 드리면 이제 미국 주식을 꽤 하셨던 분은 공감을 하실 텐데 최근에 뭐 한두 달 새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 때문에 최근에 한 6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어떻게 믿냐 그러는 분은 많이 제가 듣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가 어느 쪽을 비판할 것을 입장은 하나도 아니고요. 한국의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비판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이나 매도 의견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면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매수 의견이 거군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그러니까 매수 의견이 대부분에 보니까 목표 주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비판을 받아요. 그래갖고 제가 올해 들어서 나온 걸 찾아봤더니 얼추 제가 집에서 어저께 찾아봤더니 한 95% 정도가 매수 의견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집계하는 거 사이트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싹 나오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중립 의견이나 매도 의견 안 나오냐고 또 비판하는 거 많이 보셨죠? 뉴스 보셨는데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중립이나 매도 의견 나면 엄청 시달립니다. 애널리스트는 가만 자기 의견 냈을 뿐인데 개인 투자들이 엄청 항의하고 네. 심지어는 큰 아주 재력 있고 아주 힘이 센 기업에다 이렇게 나오면 압박이 들어옵니다. 높은 데.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죠? 아니, 그 위에서 압박이 네.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면 신상이 털리죠. 요즘 말로. 그래서 엄청 욕먹거든요. 그래서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미국은 여러분들 좋은 것만 얘기 다 하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오늘 현재 보면 매수 의견이 56%밖에 안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고 매도 의견도 엄청 많고 중립 의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자 팔자 이게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그 추세는 좀 여러분 보셔도 좋다. 이게 충분히 그 근거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이 방송 보시면 또 괜히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라 제가 했으니까 알죠. 네. 그들의 입장을 제가 아니까 말씀드린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굉장히 솔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 또 이번 주 장을 잘 대비를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가장 대막을 장식할 이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저녁 아니면 목요일 아침 이 새벽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겠고요. 그 밖에는 22일인데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랑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정도가 관심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지수는 이제 이번 2주차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에만 가장 큰 관심은 내일 새벽에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아마 넷플릭스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수요일 날은 P&G 정도가 관심이 크고 21일 날 목요일 날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 때마다 재미가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크게 반등한 거 아닙니까? CEO가 교체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치만 몇 가지 확인드리면 넷플릭스는 매출이 66억 달러에 주당 이익이 한 1.4달러 정도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주당 이익이 7.4달러 정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당 이익이 한 55센트 정도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은 일정과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참고하셔서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